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후 6시 4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인데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최대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해봤어요. 뭐, 애널리스트 후배들, 펀드 매니저 후배들, 지금 이제 한국투자 파트너스, 그죠? 한투파라고 하죠. 자,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좀 매도를 한 게 아닌가. 논란의 중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파악을 했는데, 일단 오늘 이제 월요일에 개파락은 분명히 따르겠지만 전략을 우리가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략. 그리고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이 ABL 501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임상 데이터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못했다. 자, 근데 그래서 중단한다. 왜? 효율적으로 집중할 부분에만 집중하겠소라는 뜻인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단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도했다는 거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상황을 현실적으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목차에서 미리부터 말씀드릴 텐데 넥스트 유한양행이 최근에 FDA 임상 3상 통과되면서 렉나자 그죠? 자, 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유한양행도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다뤄드리고 있는데 ABL 바이오는 사실 제가 다뤄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이 부분을 꼭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가볍게 좀 제작을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주식타자 안교수 여러분들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좀 우리가 볼 때 시간의 거래를 보게 되면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큰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매수가 이렇게 왔었죠. 진행됐었죠. 근데 하한가에서도 받아낸 수량들이 분명히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수급 동향도 우리가 좀 보다 보면 자, 이따 전자공시장도 보고 보고서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15만 7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1조 7천억짜리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뭡니까? 예, 투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펀드 매니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펀드를 가입하면 결국 뭐냐면 펀드 매니저들이 이 주식을 편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개인들의 자금을 통해서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건데 이 연기금은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자금이요. 사모펀드 이게 바로 한투파인데 한투파는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 몇 명을 통해서 10인 이하의 사람들의 자금을 운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 산업은행 최근에 유상증자 들어왔었죠. 24,000원대. 근데 중요한 건 특수관계인 누구누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불려서 해지를 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고 사모펀드는 특정 자금으로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구조가 되냐면 쉽게 말해서 미공개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용하고 싶어 하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자, 영상 끊지 마시고 오늘 뭐 안 좋은 이야기도 해야겠죠. 항상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때는 이제 한투파는 일단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내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안 좋은 점과 좋은 점 두 가지 사실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지금 이 임상 데이터라는 부분이 안 좋게 이렇게 쭉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게 뭐 안 좋다 좋다를 따라서 더 이상 여기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유상증자의 1200억을 통해서 여기까지 예, ABL 501까지 우리가 집중할 이 여력이 없다. 그죠? 핵심 약물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라는 걸 이제 표명을 했는데 지금 한국 투자 글로벌 즉 한국 투자 파트너스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들이 보게 되면 지분을 매각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세부적으로 판 걸 보게 되면 8월 29일 날 이때 팔고요. 8월 30일 날도 팔아요. 결국은 이들은 뭐냐면 뭐지 이거? 자,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장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원래 보고사항에 의무가 없어요. 5% 밑으로 지분을 줄였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잘 봐요. 7월 19일 날짜를 좀 돌아가 보게 되면 이들은 7월 15일 한번 가봅시다. 주가가 이 부분 사실 어느 정도의 고점에서 매도했다. 그죠? 16일, 17일 나눠서 매도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고점에서 매도하고 주가가 항상 급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그 이후로 좀 돌아가 보게 되면 요 부분에 또 있어요.
한국투자글로벌 이게 3월 20일 날짜잖아요. 그럼 3월 20일 날짜에 전자공시사항을 통해서 또 지분을 5% 밑으로 줄였으니 우리 이제 보고 안 할게요. 그죠? 장내 매도 및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하는데 매도한 날짜를 보게 되면 3월 13일이라고요. 3월 13일을 또 돌이켜 보게 되면 고점의 신호가 나왔을 때 이때부터 팔고 또 급락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거는 현실성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근데 왜 이 부분이 논란의 중심이 되냐면 보통 임상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3일 전에 어느 정도의 가시성에 대한 부분은 노출이 되기 마련입니다. 사실적으로.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한 자료는 나중에 드릴게요 해서 메일을 통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들은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확연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어떤 뭐 유한양행이든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제가 커버해드렸던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로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 때리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요, 이 말일날 다 판 게 MSCI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이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이 큰 종목들이죠. 이쪽으로 자금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때리고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제가 파악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주가 조정을 한 어느 정도 받을 것인가라는 걸 합리적으로 오늘 분명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끊지 마시고요. 자, 지금 이분이 엄민용 연구원이라고 해서 지금 제약바이오에서는 가장 잘 먹히는 연구원이죠. 자, 신한생각 8월 29일자에 당당하게 이겨내서 이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자, 8월 중요 이슈가 발생됐다. 연내 기술 이전. 여기서 ABL 503. 그죠? 그리고 좀 뭐가 있습니까? ABL 001 1차 치료제 목표로 연구 주도 임상 승인한다. 유한양행 다음에 FDA 1차 치료제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평가. 유한양행의 후속타가 될 겁니다. 강한 어조로 좀 썼다는 거예요. 지난 8일날 남센터에서 담도한 치료제 001과 아스트라제네카 인펜지 병용요법. 자, 이게 승인되었다. 그러면 2025년에 승인될 경우 FDA 26년도에 가속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연내 최대 2건 빅파마 에로 라이센싱 아웃 이거를 좀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쭉쭉 보게 되면 사노피 이야기 나오죠. 3분기 빅파마 기술 이전 목표 중인 기업들만 최근 상승했고 그리고 ABL 503 이게 가장 중요하고 103 라이센싱 아웃 및 이 부분에서 쉽게 ABL 301 사로피 임상 일상 결과 확인 결과에 따라서 담도암 3상 앞으로 이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001 ABL 001에 집중되지 지금 문제가 되는 요소인 501이라는 부분은 여기서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볼 부분은 사실 이 가치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넥스트 지금 유한양행 이게 달릴 수 있는 똑같은 기준을 삼은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시총에 대한 규모는 1.7조 원 그리고 유한양행의 지금 시총은 대략적으로 11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플랫폼을 보는 거예요. 바이오 기업들도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플랫폼이 뭡니까? 하나의 공간에 모아놔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플랫폼 공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이중항체에 대한 부분에서 최근에 리가켄 바이오와 ABL 바이오 이 둘이 지금 협업을 해서 라이센싱 아웃 올해 이제 나올 수 있는 약물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타겟을 잡을 때 이중항체 또 우리는 분명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게 레고켄 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이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둘의 특성을 좀 보게 되면 항상 주가가 고봉을 찍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ABL 바이오 월요일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진짜 이건 또 말씀드릴 텐데 자,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을 찍고 예를 들어 고점에 대한 부분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줬을 때 이날에 대한 부분과 이날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당당하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펀드 매니저 후배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요 18%에서 러프하게 저는 20%를 잡긴 하는데 23%까지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에서 20% 사이에 요 정도 범주 내에서 분할 매수 타점을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한가로 가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9월에 어떤 이슈가 있죠? 금리 인하. 9월 17일에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 결국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단행이 되지 않습니까? 바이오 기업들은 금리에 민감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겟을 잡아야 될 거는 환경은 좋아져 있어요. 자, 학회도 여러 가지 남아 있어요. 뭐 이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폐암학회 있고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중점을 잡아야 될 거는 뭐냐면 바이오 ETF 펀드 이걸 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한양액이라는 종목이 처음에 이 부분에 훼손 나왔을 때 왜 훼손 나왔죠? 임상 3상 승인되면서 바이오 ETF 펀드에 매도를 동반했죠. 그죠? 강하게 여기서 매도가 나왔잖아요. 왜? 나오면 때리자가 보통 기관들의 특성이라고요. 실제로 이 한투파도 마찬가지로 나오면 때리자라는 의지를 가졌을 거예요. 왜? 언제 팔아야 될지를 정확히 고점이라는 신호는 결과물이 도출되는 날. 그래서 아마 이 약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결과가 좋게 나오는지 안 좋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무엇을 알았을까요? 결과가 도출되는 것까지는 알 수 있었어요. 좋게 나오더라도 때리자라는 게 이들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유한양액이 부러지는 날 사실 보세요. 전 종목이 부러졌을 거예요. HLB. 그쵸? 같이 부러졌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알테오진 역시나 이제 시총 큰 종목들도 같이 부러집니다. 자, 이 부분은 항상 시장은 수급적인 논란 그리고 바이오 ETF 펀드라고 하는 기계적인 알고리즘의 거래가 분명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ABL 바이오도 역시나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만 하한가를 보내고 이러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가를 막 24%씩 급락시키고 절대 이렇게 못할 겁니다. 왜? 어차피 바이오 ETF는요 한두 푼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지수를 투자할 때 바이오 업종에 투자하는 펀드 가입하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세금을 내지 않는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서 얘는 왜 이렇게 빠지지? 1.7조 원인데 이 바스켓으로 묶어놓은 이 부분에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던 대로 20% 그죠?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18%에서 분명히 우리는 분할 매수 타점 한번 고민해야 되고 또 올라갈 때 쫓아가고 이러지 마시고 비중은 반등에 조금 덜어놓을 겁니다. 그 타점 그리고 다시 현금 다시 채비하고요. 한 번에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 항상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는 이 거래량을 봤을 때 한 번에 사실 소화해버린 거 맞잖아요. 작은 거래량 등장하면서 이 부분까지도 전부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죠? 거래량이 일단은 한번 싹 돌았다는 거는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요소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라이브 한번 진행해 볼 거니까요. 자, 그냥 뭐 개인 채널 만들어서 여러분 힘든 분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010-4822-8706입니다. A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월요일날 진행하면서 타점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A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자,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제가 8월 20일부터 여러분께 급락주범을 노출합니다라고 하면서 꾸준히 여러분들 전부 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HLB라는 종목도 역시나 하한가 사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 또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도와드렸죠. 이때 분명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역시나 이 금당 사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제 뭐 지금까지 끌고 오실 수 있는 건 뭐였어요? 금리적인 환경. 그죠? 바이오 종목은 금리에 민감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실시간으로 반영하면서 월요일 힘드시겠지만 같이 제가 옆에 있어 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에서 그냥 막 손절매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이 5일선은 분명히 깨 들어가긴 할 겁니다. 러프하게 요 부분 분명히 깨 들어갈 텐데 우리 그 다음 단계를 봐야 될 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8% 정도. 그죠? 대략적으로 여기까지도 깨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타이밍 잡으면서 비중이 축소를 할 거예요. 새로 매수한 건. 끝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건 향후에 우리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들어오시고 탐방 자료까지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4822-8706 A라고 해서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아시죠? 저는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 탐방 자료 조금은 좀 의미 있는 이야기가 좀 나올 텐데 사노피 이야기예요. 이것도 자료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이 정도로 마칠게요. 라이브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